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미래의 배우님들, 철든배우TV 시작합니다. 연기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연기학원을 다녀본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그 반. 그 반에 들어가면 메이저 학교, 인서울 학교는 합격할 수 있다는 전설의 그 반. 원장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요. 나이스. 이 실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는 건요,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축구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 야구는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처럼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축구 선수들과의 경쟁, 그리고 마이너 리그에 속해 있는 야구 선수들과의 경쟁, 이 경쟁에서 돋보인 사람이 더 큰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이 교육기관인 학교에도 있다는 거죠. 바로 우등반 또는 특별반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등반 또는 특별반이라는 이 반은요, 전교에서 10% 이내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끼리 따로 모아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 반입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1등부터 전교 20등까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반이에요. 이 우등반 특별반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성적을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은요, 연극영화과 입시 연기학원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장반입니다. 연기학원 전체 수강생 중에서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서 그 학원의 원장님이 지도하는 반이 원장반입니다. 이 원장반은요, 대형학원 그리고 중형학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연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원장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얼트,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거나 예술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이런 학생들은 원장반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재입시생의 경우는 1차 합격을 두세 군데 이상 한 학생,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까운 예비를 받은 학생, 또는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 근데 실력이 와 좋아, 혹은 실력이 나쁘지 않아 근데 비주얼이 와 좋아, 이런 학생들은 원장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뽑혔다고 해서 계속 원장반에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학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월말 평가를 통해서 재편성이 되곤 합니다. 이 월말 평가를 모의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학원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입시생들의 그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실전 모의 테스트입니다. 이 모의 테스트는 3월에는 즉흥 연기와 특기, 4월에는 당일 대사와 특기, 5월에는 자유 연기와 특기,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곤 하는데, 이것도 학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5월 모의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모든 학원이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리고 단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아니 단편성의 기준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른 실기 연습하러 가세요. 빨리요. 왜냐면 원장반에 뽑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최종 합격한 철든배우 연기학원 1기 허성호입니다. 이런 홍보 영상 되게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이런 홍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퀴즈. 이 학생들은 원장반일까요? 아닐까요? 단언컨대 너무 확신했나? 제 생각에는요, 원장반일 확률이 99%입니다. 중대형 학원의 학생 수는 적어도 100명, 많으면 300명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원장반은 몇 명일까요? 각 학원의 원장님은요, 보통은 2개의 반을 맡으시고 많으면 3개의 반을 맡으시거든요. 그러면 한 15명에서 25명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자,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0명 중에 20명이 원장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장반 학생들은요, 180명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따로 모여있기 때문에 합격률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학원에서 얘는 우리 학원 에이스인데 좋아, 나이스해, 나이스한데 괜찮아, 좋았어 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반을 편성했는데, 당연히 인서울 혹은 메이저 학교를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원장반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못했다? 유명대학에 합격을 못했다?
합격률이 저조하다? 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이나 그 학원의 티칭 능력이 좀 아, 원장님 반 가고 싶다. 아, 부원장님 반이라도 가고 싶다. 근데 성호쌤 반이네? 아, 씨, 그럼 좋은 대학 못 가겠지? 학원 옮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있으시죠? 까짓 그 원장반 못 들어가면 좀 어때요? 막말로 뭐 철배쌤 반이든 성호쌤 반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원장님이 다니는 반, 그게 원장반이라고요. 다를 게 없다고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업 난이도가 조금 달라요. 원장님 반의 수업은요, 원장님이 어떤 소스를, 그러니까 코멘트에 대한 어떤 소스를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소스를 얻어서 다양하게 자신들이 찾아와요. 이 원장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감정이나 정확한 동선, 디테일한 어떠한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몸이 굳어요. 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아이디어나 혹은 뭐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 제시받은 느낌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게 원장반의 수업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겠죠. 하지만 보통의 반, 일반적인 반은요, 학생 연기의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을 해나가죠. 추상적인 코멘트는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디렉션을 주게 되죠. 이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감정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익힌 뒤에 자신의 것으로 더욱 편하게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반의 수업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더 좋고 말고의 문제는 없어요. 단지 어떤 학생에게 알맞는 수업 스타일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반이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반이든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많이 신경 써주고 나와 호흡이 제일 잘 맞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원장반 진짜 잣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돈 내고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쟤네들만 집중 케어받고 쟤네들만 사랑받고 쟤네들만 대우받고 이건 학생 평등권 침해고 인격 침해고 학습권 침해야! 맞습니다. 저도 잣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학생들 간에 서열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 원장반이야. 너 뭐야? 나 원장반이야. 진짜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요, 가르치기 쉬운 학생들만 가르치고 가르치기 어렵거나 싫은 학생들은 다른 쌤에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월말 평가를 통해서 쟤 괜찮네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가 얘 별로네 하는 친구들을 다시 원래 반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자로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작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잠시나마 학원을 운영해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니 원장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비싼 월세, 공과금 폭탄, 선생님들 월급, 자, 이런 고정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 학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겠죠. 그 홍보의 최적의 수단, 학원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홍보 수단은 바로 이거죠.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한국예술조각학교 중앙대학교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맞춤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각 반의 이제 담임쌤들이나 뭐 부담임쌤들이 이 반의 최적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해요. 모두가 잘 이해하고 모두가 잘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은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원이 홍보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기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따로 모으게 되면 수업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 좋은 시너지들을 얻을 수 있고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력 성장이 더욱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장반과 일반 보편적인 반으로 나눠지는 것은요, 수준별 학습입니다. 자, 이 원장반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사업인가 교육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봤는데 원장반이라는 것이 굳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과 교육 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장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정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반가운 시청자 여러분들, 원장반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죠. 내가 실기 능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 있는 반이긴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담임쌤에게 열심히 수업 받고 본인이 열심히 연습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원장님이 얘 괜찮네? 하고 픽업해갈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장반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본인에게 최적의 가르침과 교육을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검토해보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철돈 배우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봅시다. 미래 배우님들.